네, 일러스트 다 열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이제 뭐 툴박스 몇 가지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바로 이제 예제 간단한 것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새로운 Create New 눌러서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밀리미터, 단위는 밀리미터가 조금 작업하기 편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리고 297에 210. 이거는 이제 가로가 좀 넓은 거고, 또는 세로로 작업하려면 이렇게 해놓는데, 우리 그냥 작업하기 편하게, 가로로 세팅을 해줄게요. 출력하려면은, 세로가 낫긴 하겠죠. 요즘 프린터가 대부분의 세로로 많이 하니까, 가로로 놓고, 크리에이트 체크해서 캔버스 열어두시고요. 네. 요거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 요거 직접 선택 도구, 간접 선택 도구, 그리고 펜툴, 타입 툴, 뭐, 그리고 간단하게 뭐 요런 거 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로테이트도 했죠? 네, 로테이트도 하고, 스케일도 하고, 여기서 안 한 거 몇 개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몇 개 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펜툴로, 펜툴로, 하나 한번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뭐라고, 좌우 대칭되는 그림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스케치북을 반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반쪽만 이렇게 이제 그려서, 나비 같은 거 반쪽만 그리고, 나머지 반 접어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리던 거. 데칼코마니 맞죠? 예. 그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되게 많이 쓰여요. 그 작업을 해볼게요. 이제 데칼코마니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을 작업하는 이유가요. 좌우가 똑같은 디자인 할 때. 만약에 좌우가 똑같아야 되는데, 따로따로 작업하다 보면은, 아무리 자대고 그런 것좀 정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데칼코마니처럼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반쪽만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펜툴로 처음에는 찍고 그리고 뭐 누르고 드래그 해서 뭐 간단하게 호리병을 한번 그려볼까? 호리병처럼 이렇게 호리병을 하나 이제 그렸다고 쳐요. 그러면은 얘를 이쪽을 클릭하고 이쪽을 또 클릭을 해서 근데 좀 뭔가 좀 다른가? 이게 버전이 맞지? 이렇게 해서 반쪽을 그렸어요. 반쪽을 그리시면은 그 반쪽을 똑같은 거를 뒤집어서 복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좌우가 똑같은 게 만들어지겠죠. 여러분들 로테이트 툴을 꾹 누르시게 되면은 히든 툴에 리플렉트 툴이라고 나와요. 리플렉트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리플렉트 툴을 선택을 해주시는데 더블 클릭 얘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은 여기 축을 갖다 선택하는 게 있어요. 호리젠탈 가로를 기준으로 할 거냐 그리고 버티컬 세로로 기준으로 할 거냐 선택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버티컬 체크하시고 프리뷰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요. 좌우가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카피돼서 넘어가야 되니까 두 개 해야 되니까 카피 눌러주시면 돼요. 카피 하시게 되면은 복사가 돼요. 그러면은 선택 도구로 얘를 옆으로 이렇게 옮겨주시게 되면은 좌우 똑같겠죠. 얘네들이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리플렉트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지금 센터가 여기로 와 있죠. 가운데 센터점을 옮길 거예요. 센터점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전에 했었는데 Alt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Alt키를 여기가 지금 중심을 해서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넘어가고 싶어. 그러면 중심을 내가 Alt키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은 센터점이 바뀌면서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떠요.
이 상태에서 프리뷰 체크하면은 예, 중심점을 토대로 해서 넘어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카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뭐 대략적으로 리플렛 툴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좌우가 대칭인 도구들이 뭐가 있죠? 컵, 그죠? 예. 컵이라든가 뭐 도자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카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제가 저번에 가르쳐 드렸던 카페 있죠? 도메인이 아직까지 살아있나 모르겠네. bban.kr 한번 들어가 볼게요. bban.kr 제가 여기다가 하나 올려놨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러스트 교육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예, 컴퓨터 교육과정 안에 일러스트 교육과정 안에 여기 62번 게시물 예, 62번 게시물 여기 한번 들어가시면은 예, 요거 그릇이잖아요, 그죠? 예, 그릇이 좌우 대칭이겠죠, 그릇도. 예, 그릇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를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요. 예, 여러분들 저장 안 하셔도 돼요. 저하고 같이 보면서 하면 되니까. 예,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러스트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일러스트로 불러올 때는요, 외부 파일이든 뭐 불러오실 때 그림 파일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불러와줘요. 그림 파일에서 오픈으로 내가 저장한 경로에서 선택하고 오픈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열려요. 네, 이렇게 옆에다 놓고 보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화면이 좀 좁아서 예. 여기 프로젝트 컴퓨터 화면은 프로젝트 화면하고 좀 맞추다 보니까 조금 좁아서 좀 작업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젓가락하고 여기 국수 같이 그린 것 같아요. 그죠? 예. 요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불러오셨나요? 만약에 불러왔는데 얘가 이렇게 선택하고 하니까 자꾸 움직여요. 그죠? 예. 움직이죠. 움직이는 거를 움직이지 않게 좀 고정을 시키고 싶어. 예, 고정을 시키고 싶으면은 얘를 컨트롤 숫자 2. 예, 여러분들 얘를 선택을 하시고 그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숫자 2 누르면은 잠겨요. 예, 얘네가 잠겨요.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않아. 예, 이렇게 잠겨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디자인 하실 때 이런 경우가 은근히 되게 많아. 예, 고객한테. 예, 어떤 경우냐면은, 손으로 그려줘, 그림을. 예, 손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 이런 거 한번 일러스트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좀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일하다 보면은.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손으로 그려주면은, 요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로 그려가지고, 요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뭐 인쇄를 한다거나, 뭐 나염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뭐 제품에 예, 활용할 수 있겠죠. 이거를 제가 오늘 그 업체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예, 나염 회사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염 회사가 이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 소규모 회사인데, 요 나염 회사가 그 어떤 회사냐면요. 그러니까 저하고 거래하는 회사인데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좀 하시던 나염 회사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오래전부터 이렇게 나염을 해와가지고 그런 이제 나염 만들고 나염 찍고 하는 거는 잘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들하고 아드님하고 같이 하셨는가 봐요. 같이 하다가 아들이 그 독립해서 나왔어. 예. 아들 따로 뭐 하신다고 해가지고 따로 나와서 하시는데 되게 잘 되고 계시대. 예, 그래가지고 아들이 디자인을 다 해줬는데 아들이 나가서 뭐 딴 일 한다고 하니까 아들한테 부탁하니까 바빠서 못한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자꾸 이걸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해드릴게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받아온 건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좌우 대칭이죠. 예,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절반만 만들면 돼요. 그런 거 작업을 해볼게요. 젓가락은 뭘까요? 젓가락은 그냥 막대잖아요. 그죠? 젓가락은 막대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에가 조금 둥글게. 그죠? 젓가락이니까. 그래서 너무 뾰족한 것보다는 둥글게 하면 되니까 라운드 사각형으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라운드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라운드 사각형이 그려져요. 예. 이게 끝에가 둥근. 그죠? 그런데, 젓가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끝에 부분은 좀 가늘고, 이렇게 손잡이 쪽 뒤로 갈수록 조금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에 부분을 조금 늘려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저번에 배운, 선택 도구 중에서 직접 선택 도구로 늘릴 수가 있어요. 크기를. 그러면은, 직접 선택 도구로 끝에, 예, 끝에 부분을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예, 좀 잘 안 보이시면 좀 확대를 해볼까? 예, 제가 돋보기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돋보기로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클릭하면은 확대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끝에가 잘 보이죠? 예, 끝에가 잘 보여. 그러면은 끝에 부분을 이제 찍어서 확대를 해야 돼요. 끝에 부분을 찍어서 이렇게 잡아 당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끝에가 늘어나. 예.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끝에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예, 모양을 예, 조금 더 넓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직접 선택 도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이겠죠. 제가 다시 돋보기를 더블 클릭해서 축소해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얘네가 이쪽은 좀 가늘고 이쪽은 좀 두껍게 그렇게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얘가 그래도 좀 너무 두껍다 싶으면은 예, 조금은 가늘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때요? 그래도 좀 젓가락 비슷하게 만들어졌나요? 네, 이런 식으로 젓가락 하나를 네, 만들어 보세요. 예. 네. 네?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천천히. 여러분들 그 라운드 사각형은 기억나시죠? 예, 저번 시간에 라운드 사각형 그리고 또 뭐 여기 다각형 이거 설명을 드렸는데 사각형 툴에서 꾹 누르면은 라운드 사각형이 나와요. 얘를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드래그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가늘게 가늘게 드래그를 했어요. 가늘게 드래그해서 일단은 이렇게 길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까지는 다 됐죠? 그러면은 이제 끝에 부분을 잡아서 이게 젓가락은 끝에는 뾰족하고 좀 손 뒤로는 좀 이렇게 넓으니까 그 끝에 부분을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작업하려면은 돋보기로 확대하는 게 좋아요. 돋보기 툴 선택하고 끝에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서 확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클릭하면 확대가 되죠. 확대하더라도 깨지지가 않아. 일러스트는 그게 장점이죠. 얘네들은. 그리고 직접 선택 도구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여기 얘네들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시게 되면은 네모로 찍히는 데가 있어요. 걔네들을 꾹 누르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끝에. 위에도 올렸으면 밑에도 내려줘야겠죠. 밑에도 이렇게 쭉 적당하게. 그리고 여기도 조금 너무 뭉툭한가? 그럼 여기도 잡아서 이렇게 아이고 여기만 잡혔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더 라운드지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잘 안 되나요?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다 그렸으면은 이제 확대를 했잖아요. 그죠? 손툴을 더블 클릭 해볼게요.
손툴을 더블 클릭하면은 전체를 보실 수가 있죠. 젓가락을 제가 2개 그렸는데 하나는 버릴게요. 왜? 젓가락은 똑같잖아요. 그죠? 2개를 따로따로 그리면 안 되겠지. 하나는 버릴게요. 하나는 버리고, 젓가락 2개니까 복사하면 되겠죠. 똑같은 거니까. 복사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가 작업할 때는 직접 선택도구로 작업했지만, 얘를 다 선택하려면은, 선택도구로 선택해 주셔야 돼요. 예, 전체를 선택할 때는. 전체를 복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Alt 키를 누르고, 땡기세요. 그러면은, 예, Alt 키를 누르고 땡기면은, 복사가 돼요. 얘네가. 예. 그런데 얘네들 젓가락 잘 보니까 하나는 직선으로 돼 있고 하나는 약간 이렇게 좀 살짝 떠 있죠. 예. 왜냐면 젓가락 끝에는 이렇게 좀 모아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로테이트 툴로 돌릴 텐데 우리 저번 시간에 로테이트 툴 배웠죠. 돌리는 거. 그래서 위에 젓가락을 하나 선택하시고 로테이트 툴. 예. 로테이트 툴을 선택을 하시고 이 로테이트 툴을 예, 끝에 오른쪽 끝에를 이렇게 돌리세요. 누르고 들어가세요. 그럼 돌아가 얘네가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예, 돌아갔죠. 예, 요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로테이트 툴은 돌리는 거, 선택 도구는 뭐 선택하는 거, 직접 선택 도구는 일부분만 선택하는 거 이렇게 가르쳐 드리긴 했는데 이제 하나하나 배우시면서 아, 이게 저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해 가지고 이제 끝에를 이제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끝에를 붙여서 이동해야 되는데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거는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의 업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서 이동이 가능한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얘네들 이렇게 해서 뭐 끝에다 가시면은 나중에 한번 또 비슷하게 맞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됐나요? 안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예, 복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복사하고 돌리는 거는. 그 다음에 여기 국숫가락 3개. 예, 국숫가락 그려볼게요. 국숫가락은 그냥 뭐 직사각형으로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각 툴을 선택해 주시고 얘를 여기서 사각 툴로 이렇게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예. 사각 툴로 이렇게 하나 그렸어. 예, 이렇게. 하나만 그리면 돼요. 그죠? 예. 나머지 2개는 복사하면 되지 뭐. 예, 복사. 그러면은 얘를 선택을 하시고 Alt 키를 누르고 하나만 복사하세요. 하나만. Alt 키를 누르고 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복사하면서 이동할 때 좀 어떻게 이동됐어요? 그죠? 삐뚤렁하게 복사가 됐죠. 예, 이동하다 보면 삐뚤렁하게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복사할 때 똑바로 이동하면서 복사하는 스킬을 가르쳐 드릴게요. 얘는 하나 버릴게요. 선택하고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Alt 키를 누르면서 복사하겠죠. Alt 키를 누르면서 복사하면서 Shift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직선으로 나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Alt 키를 누르고 Alt 키를 누르면은 커서가 흰색이 뭐 하나 생기죠. 쌍둥이처럼. 그때 누르고 들어가면 복사가 돼요. 그죠? 그래서 바로 가면은 여기 뭐 주황색의 실선이 보이긴 하지만 Shift 키를 이때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밑으로 잘 안 가요. 옆으로만 가려고 옆으로 딱딱 맞춰서 얘네들이 그래서 Shift 키를 눌러서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서 놓으세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도 또 복사해야 될까?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가르쳐드린 단축키 컨트롤 D 생각나세요 혹시? 제가 컨트롤 D 가르쳐드렸나요? 반복 실행 컨트롤 D 이게 첫 시간에 가르쳐드렸나 모르겠네. 여튼 컨트롤 D 한번 해볼게요.
아마 로테이트 하면서 가르쳐 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죠? 몇 도를 돌리는데 컨트롤 D를 누르면 다라락 돌아간다는 것만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해요. 이때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요, 내가 조금 전에 실행한 명령을 반복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막대를 거리를 이만큼 두면서 복사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만큼 또 카피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세 개의 간격이 똑같겠죠. 얘네가.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요, 얘네들 세 개는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나중에 수정하기 편하게 세 개가 원래는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예, 드래그해서 같이 선택하신 다음에 그룹으로 묶어주면 좋아요. 나중에 작업할 때.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 객체 같은 경우는 덩어리로 그룹으로 묶어주시는데, 얘는 단축키가 뭘까요? 컨트롤, 그렇죠. 예, 그룹의 예, 첫 글자니까 컨트롤 G. 예, 컨트롤 G 눌러주시면은 이제는 예, 빈 공간 클릭해서 해제하고 선택하면은 그룹으로 묶였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 얘네들이. 예, 그러면 그룹을 풀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룹을 묶는 거 여기 그룹이 나와 있어요. 여기 예, 내가 선택하고 그룹을 선택하고 클릭하면은 그룹으로 묶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언그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룹의 반대죠. 예, 그룹의 반대니까 해제가 되겠죠. Shift Ctrl G. 예,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손바닥을 더블 클릭해서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보고 얘네들을 국수를 여기 젓가락에다가 이렇게 살짝 갖다 놔줄게요. 갖다 놔주고 예, 얘네들이 위로 뭐 디테일하게 움직일 때는 선택하시고 키보드의 업키 그리고 다운키 눌러 가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면서 중간중간 저장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 왜냐면은 혹시 작업한 게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저장하는 예, 습관을 들여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얘를 저장하실 때는 파일에서 세이브로 저장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뭐야? SVG로 떴나? 여러분들 어떻게 떠요? 이렇게 뜨나요? SVG로 뜨나요? 예, 이걸로 저장하시면 안 돼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뜨냐면요.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온 파일 중에 파일 형식이 저장할 때 가끔씩 이렇게 뜨는 경우 있는데 외부 파일에 따라 가지고 일러스트를 저장했을 때는 확장자가 AI예요. AI 대표 확장자가. 그래서 파일 형식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로 예,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러스트 원본으로 저장이 돼요. 얘네들. 그리고 클릭하시게 되면은 PDF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공유 파일로 좀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러스트하고 PDF가 굉장히 호환도 되게 잘 되고 잘 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뭐 PDF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회사에서 PDF 문서로 필요하면은 PDF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이제 인쇄소에 넘길 때 있죠. 인쇄 넘길 때는 AI보다는 EPS로 넘겨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저장할 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지금은 일러스트 원본 파일인 AI로 체크해 주고요. 얘를 국수집 로고라고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얘네들을 어디다 저장하지? 문서에다 저장할까? 예, 국수집 로고 예,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요런 옵션이 하나 더 떠요. 더 떠는데 여기 버전 있죠. 버전 체크하는 거 일러스트레이터 CC라고 돼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는 일러스트 CC를 쓰고 있어. 근데 이걸 집에 가서 열어보려고 해. 여러분들 집에는
만약에 CS6 버전이 있어. 그러면은 CC로 저장해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위 버전에서 작업했기 때문에 하위 버전이 상위 버전 파일을 못 열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전을 맞춰줘야 돼요. 내 친구네 어떤 그 인쇄소에서 디자인 의뢰가 왔어. 예, 우리 인쇄소에 이런 로고가 필요한데 지금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연락이 왔어. 그럼 그 인쇄소에서 CS5를 쓰고 있어. 근데 내가 CC 버전으로 작업해주면은 인쇄소에서 안 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쇄소 버전에 맞춰가지고 인쇄소 버전 맞춰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는 이제 EPS로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은 또 무난하게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버전을 CC로 하나 저장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완성이 다 되면은 내가 업체에다가 넘겨줄 때 어떤 버전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다 됐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 그릇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릇은 이 사람이 이제 그리긴 했지만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좌우 대칭이 안 돼요. 원래는 좌우 대칭이 되는 그런 이미지였을 거예요. 그죠?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좌우 대칭이 안 됐을 뿐이죠. 예. 그러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원으로 그려도 되겠지만 원으로 그려도 되고 또는 뭐 펜툴로 그려도 되고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원은 아니잖아요. 그릇이 그죠? 그래서 맞추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요 접시에 맞춰가지고 그러면은 원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일단은 원을 하나 그릴게요. 원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하나. 선으로 그릴까? 이렇게 다 막혀버리니까 제가 면은 없애고 요거 제가 설명드렸나요? 없음 해주는 거 그죠? 설명드렸죠? 선과 면 있음 없음 체크하는 거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원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하나 그리고 얘를 이제 옆에를 이렇게 이제 맞춰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려주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요 라인이 어떻게 좀 비슷하게 맞았어요. 그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맞은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정확하게 맞진 않지만 얘네들이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맞춘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얘네들을 이렇게. 그러면은 얘를 지금 선으로 되어 있는데 선을 여기 위에는 없잖아요. 얘가 그죠? 위에는 없으니까 직접 선택도구로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점들이 찍혀 있죠? 그러면은 다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부분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빈 공간을 클릭하세요. 빈 공간. 그럼 해제가 돼. 그죠? 그리고 다시 메뉴의 점. 메뉴에 이렇게 커서를 올려서 흰색으로 보일 때 흰색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에 딜리트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잘렸죠? 위에 부분만 잘렸어. 왜? 위에만 선택했기 때문에 위에만 잘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릇이 여기 그림상으로는 그 뭐랄까 여기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연결하는 영어 단어가 뭐죠? 연결하는 영어 단어가 뭘까요? 조인. 조인. 그래서, 단축키로는 컨트롤 J. 여러분들, 컨트롤 J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J. 그러면은, 두 개의 선이 끊어졌던 게 연결이 된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연결이 됐죠? 연결이 됐는데 제가 조인 요거 한 김에 조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선과 선을 연결하는 게 이제 그 조인의 그 기능인데요. 제가 선을 임의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아직 안 드렸는데 다음에 선 작업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선은 간단해요.
예, 여기 타일 툴 옆에 있는 라인 툴이 있는데 이 라인 세그먼트 툴을 갖다가 그냥 드래그 하면은 선이 그려져요. 얘는 그냥 간단해요. 그냥 드래그 하면은 선이 그려지는 그냥 그런 도구예요. 예, 그런데 제가 얘는 잠깐 그냥 버리고 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선을 갖다가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또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 예. 그러면은 여기 끊어진 선이 있잖아요. 끊어진 선. 이 끊어진 선을 연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를 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 끊어진 부분만 선택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예,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 선택하는 방법에는 처음에 하나 클릭하고 Shift 키를 눌러서 또 클릭하면은 두 개 부분이 같이 선택이 돼요. Shift 키 눌러서 Shift 키를 눌러도 되고 또는 그냥 드래그해서 두 개의 포인트를 같이 선택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Ctrl J 눌러주시면 돼요. 연결이 됐죠? 예, 끊어진 부분이 연결이 됐어. 그러면 다시 Ctrl Z 실행 취소하고 만약에 선이 하나 더 있어. 선이 3개야. 네. 선은 3개의 꼭지점을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된다 손 들어보세요. 된다. 된다 한 분? 두 분? 네, 해볼게요. 3개의 포인트를 같이 선택하고 Ctrl J. 안 된대. 예. 컴퓨터도 아는 거야. 양다리는. 죄송해요. 썰렁했나요? 예. 좀 웃어줄 줄 알았는데 예, 안 웃으시네. 예. 그래서 얘네들은 2개의 선만 연결이 되고요. 3개의 선은 연결이 안 돼요. 얘네들이 3개의 포인트는. 그래서 가끔가다 작업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도형을 막 그리고 작업을 하다가 내가 그 어떤 직접 선택 도구로 얘를 갖다가 클릭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지우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뭐 점 하나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지우다가 예, 그 점들이 보이지 않게 같이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예, 조심해서 연결을 시키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밑에 부분 여기 이제 사발을 예, 원툴을 이용해서 원으로 이렇게 좀 사발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러면 반대로 예, 아까 우리가 그 원툴로 그렸지만 펜툴로도 그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펜툴로 한번 그려볼까요? 예, 펜툴. 우리 저번 시간에 펜툴 배웠죠? 예, 어떻게 보면은 펜툴로 그리는 게 조금 더 느낌이 좀 예쁘게 그려줄 수도 있어요. 펜툴을 선택하시고 네, 펜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을 잡아가지고 가운데쯤에서 얘네들을 클릭하고 네, 클릭 그 다음에 옆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옆으로 이렇게 쭉 가서 옆으로 쭉 가서 클릭 직선은 뭐 그냥 클릭해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생겨요. 여기서 라운드를 이쁘게 만들어 줘야 돼. 그죠? 예, 여기서 누르고 드래그해서 예, 모양을 예, 사발 모양을 이렇게 예, 이쁘게 그려주세요. 됐나요? 그 다음에 예, 여기 베이지 곡선을 클릭해서 예, 지워주시고요. 밑에는 직선이잖아요. 그죠? 직선이니까 여기 가서 예, 여기 그 주황색 선이 생기죠? 예, 분홍색 선이라고 해야 되나? 분홍색 선이 딱딱 기준점을 잡아주죠.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예, 얘네들은 그냥 안 끊어지잖아요. 그죠? 선이 계속 이어져. 그러면은 그냥 빈 공간 아무데나 그냥 클릭하시고 딜리트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끊어져요. 그러면 내가 사발을 반쪽만 그린 거예요. 그죠? 예, 반쪽만 그렸어요. 예, 반쪽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좌우 대칭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쵸? 네. 여기까지 잘 안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서 얘네들 이제 반쪽짜리 하나 그렸는데, 제가 얘네 위에다가 하나 따로 또 보관해 두고, 다시 그려볼게요. 펜툴로, 일단은, 대략적으로 중심을 잡고, 처음에는 클릭, 직선을 그릴 거니까, 직선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서, 예, 요즘은 그 직선을 얘네들이 알아서 맞춰줘요. 예, 그리고 분홍색으로 어느 정도 딱딱 선과 선들을 맞춰주거든요. 근데 옛날 버전은 이런 것들이 안 맞아져요. 그래서 직선을 갖다가 이렇게 긋고 싶으면은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그럼 직선이 알아서 그려져요. 예, 그 다음에 직선 간 다음에 멈추고 싶은 부분에서 클릭. 그 다음에 곡선을 그릴 거니까 Shift 키는 떼야 돼요. Shift 키를 떼고 그 다음에 한 요쯤 와서 누르고 드래그, 누르고 드래그해서 곡선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막 움직여가면서 여기 사발에다가 딱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 베이지 곡선이 나왔는데 얘를 직선으로 딱 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끊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가운데 베이지 곡선 하나를 클릭해서 끊어주고 옆으로 살짝 가야 되니까 위에 맞춰서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선택도구로 선택도구로 다시 선택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발에 반쪽을 만들었죠. 얘네들은 반쪽만 만들면 돼요. 일부러 막 나머지도 같이 드로잉 한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뭐 시각적으로는 티가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하려면은 반쪽을 만들어서 뒤집는 게 더 정확하겠죠. 네, 여기까지 아주 잘 따라오셨고요. 그리고 얘 그릇을 갖다가 이제 뒤집어야 되는데 하나 이렇게 선택도구로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도구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리플레트 툴, 리플레트 툴은 그 로테이트 툴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로테이트 툴을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반사 툴이 나와요. 리플레트 툴, 반사 툴. 이 반사 툴을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은 버티컬은 그 세로로 기준점으로 해서 반사시키는 거고 호리젠탈은 가로를 기준으로 해서 반사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좌우 대칭이 필요하니까 버티컬 체크하시면 되고요. OK 누르게 되면은 그냥 하나만 그냥 돌아가요. 그런데 우린 양쪽이 필요하니까 카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카피 하게 되면은 복사가 되는데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복사가 돼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선택 도구로 얘를 옆으로 이렇게 살짝 옮겨 주셔야 돼요. 옆으로 이렇게 옮겨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옮겨 주셔야지만 되고요. 그래서 옮겨 놓고 뭐 이렇게 뭐 키보드로 조금씩 움직여 가면서 이렇게 해서 맞춰 주셔도 되고요. 또는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리플레트 툴로 그 Alt 키를 눌러서 센터를 맞춰주는 거예요. 끝에 끝에 부분에다가 Alt 키를 누르고 클릭 하시면은 이제 내가 잡아놓은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카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딱 맞았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가 아니에요. 그죠? 떨어져 있어요. 그죠? 얘네들 이렇게 보면은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떨어진 부분을 연결을 시켜줘야 돼. 그죠? 그래야 하나로 완성이 되죠? 그러면은 하나로 완성을 한번 시켜볼게요. 직접 선택 도구로 그 끊어진 부분을 드래그 하세요. 요 부분이 끊어졌었구나.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끊어진 부분을.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부분이 끊어졌었던 거예요. 이 부분이 여기 파란색 부분을 제가 여기 직접 선택 도구로 드래그해서 이 부분을 같이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연결시키는 단축키 컨트롤 J, 컨트롤 J를 누르게 되면은 연결이 돼요. 특별하게 메시지 안 뜨면은 연결이 된 거예요. 위에 부분 됐고 또 밑에 부분도 연결을 시켜 주셔야 돼요. 밑에 부분도 이제 직접 선택 도구로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컨트롤 J 누르시게 되면은 연결이 됐는데 이제 얘를 갖다가 밑에 이게 큼지막한 모양은 됐고 사발 보면은 그 약간 좀 이렇게 좀 밑에 받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사발 밑에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서 사각 툴로 밑에 여기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밑에 받침을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다 밑에는 면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면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선도 좀 두꺼운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을 두껍게 하고자 하면은 요 라인을 갖다가 선택하시고요.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보면은 프로퍼티스라고 보이시나요? 프로퍼티스 속성창이거든요. 속성창 보시면은 스트로크라고 있을 거예요. 이 스트로크를 업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두껍게 표시가 될 거예요. 두껍게 됐는데 여기 끝에가 요거 잘 안 맞는다. 그죠? 약간 좀 안 맞죠? 그러면은 선택 도구로 선택해서 끝에 부분을 정교하게 이렇게 맞춰주세요. 손툴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화면을. 손툴을 이용해서 화면을 움직이고 얘네들을 끝에다가 이렇게 잘 맞춰주시면 밑에 받침이 완성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100%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젓가락하고 얘네들을 좀 가져다가 합성을 해볼까요? 젓가락, 국숟가락은 이렇게 여기다가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주시고 국숟가락 맞춰주고 조금 밑으로 내려줄까? 선택하고 다운키를 눌러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젓가락도 선택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는데 제가 젓가락을 좀 크게 그렸네요. 그러면은 선택하고 좀 이렇게 줄여도 돼요. 크기를 이렇게 줄여 가시면서 젓가락을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겠어요. 얘네들 이렇게 했고 다른 거 그냥 버릴까요? 요거 작업한 것만 냅두고 그 다음에 제가 얘를 지금 보시면은 선으로 작업했잖아요. 그죠? 선으로 작업은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제가 확인을 할게요. 먼저 선이 얘 보니까 되게 두껍다. 사발이 그죠? 사발을 좀 두껍게 될 것 같아요. 사발을 스트로크를 더 두껍게 해줬어요. 그리고 밑에 이거 조금 더 이렇게 밑에 내려주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작업하다 보면은 제가 하나 이제 카피해 가지고 한쪽을 버릴게요. 이렇게 처음에 반쪽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반쪽을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을
리플렉트 툴로 이제 카피를 이렇게 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복사를 해가지고 그 끊어진 부분을 같이 선택해주고 컨트롤 J 눌렀더니 이상한 메시지가 뜨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라인이 정확하게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걔네들이. 그래서 그 라인이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하나를 그 카피해 가지고 색깔을 좀 바꿔 볼게요.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 볼까? 그리고 리플렉트 해 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 점과 점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 점과 점. 점과 점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얘네들이 이 점이 오버돼서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점과 점이 연결된 게 아니라 이게 엇갈려 있어가지고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그 작업을 하실 때 점과 점이 마주보게 그래서 약간은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요 라인이 여기 사이가 겹쳐 있는 것보다는 겹쳐 있을 때 에러가 나 이렇게 들어가서 겹쳐 있으면은 에러가 나요. 그래서 약간은 좀 떨어지는 게 오히려 에러가 안 나요. 약간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으면은 두 포인트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J 누르면은 연결이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가끔 에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걔네들이 그 겹쳐 있거나 하면은 여기가 잠깐만요.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해가지고 딱 맞았잖아요. 그 포인트를 확대하면 거기로 확대했을 때 얘네들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직접 선택적으로 이벤트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벤트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되지. 무게를 같이 설정해야 되거든요. 포인트를. 근데 한 번에는 어딘지 몰라서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행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인간이 너무 빨리 서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고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바깥으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엇갈려 있으니까 이게 저기가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야기로 붙어버리니까 직접 선택적으로 밑에를 길이지 않는 해주세요. 바깥으로 붙여서 그리고 설치할 개인 기록을 위에 넘겨주세요. 위에서 한번 넘겨주시고 그래서 컨트롤 개인 여기도 뭔가 좀 양쪽으로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 그럼 여기 연결이 갈수 있고 한쪽만 연결되면 나머지는 그냥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하나 보기를 선택적으로 선택하시고요. 리플렉트를 더블클릭 그리고 카피. 근데 그게 아니라 선택의 옵션에서 다시 한번 선택해 보세요. 더블클릭. 얘가 가로를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카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얘네들을 연구를 연결해주는 것 같습니다. 연결 때 그거 중앙 딱 맞춰서 그렇게 딱 맞춰. 그렇게 하면 안 돼. 정확하게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옮기다 보면은 중앙색 선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걸 맞춰가지고 옮겨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딱 맞춰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쳐지지 않고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정답은. 그 다음에 직접 선택적으로 선택 세팅하고 이래서 밑에서
밑에서 그리면서 위로 이렇게 그러면 밑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건 쪽에 같은 선택이 돼. 하나 두 개 같이 선택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선택을 제일 눌러보세요. 연결됐어요. 위에서 밑에서 그래서 아니요 이쪽에서 이렇게 들게 볼게요. 네, 핸들이 있죠. 선택을 제일 그렇죠. 이렇게 연결됐어요. 또 앉아있는 분 이거 그냥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똑같이 꾹 눌러서 하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으로 채워보세요. 손이 아니라 연, 수학, 이거 보이죠? 바꿔서 가요. 이건 이제 연을 채워요. 어느 보면 아, 네. 이거 선으로 작업해야 되는데 연이 들어가서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선으로만 작업을 하는데 이걸로 네, 이거 작업이 돼 있네요. 인쇄이라고 했구나. 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색깔을 부어서 그 선을 색깔을 이렇게 작업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는 나오죠. 지금 하더라도 기분 맞아도 서로 좀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고쳐져서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안에 맞춰서 그리고 한쪽으로 얘네들은 그걸로 만나니까는 그 다음에 오케이. 만약에 이 바퀴에 맞춰주고자 하면은 놓고 이렇게 이쪽으로 무중점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무중점으로 맞춰놓고 이 각도가 틀리니까 얘는 직선이고 얘는 약간 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애초에 얘는 직선이죠. 그러면은 얘 직선을 하나를 놓고 그 다음에 얘를 돌려주는 게 낫겠어요. 얘를 돌려놓고 이렇게 하면은 직선 맞추기 어려우니까 이제 맞춰가지고 또 어느 거 여기 이 프로젝트에서 여기 스크로크 있죠? 거기서 올리시면 돼요. 또는 직접 입력해도 되고 여기다가 클릭해서 또잘 안 되시는 분은 네. 뭐 지금 지금 뭐 그렇게 아직 뭐 많이 안 나갔기 때문에 조금 많이 이제 궁금한 거 많으실 거예요. 하나하나 하다 가다 보면은 나중에 잘 나갈 수 있을 거고
네, 이렇게 면으로 다 바꿔 두시고 이제 작업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인쇄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넘기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클릭해서 얘를 이제 뒤에 거를 이제 없앨 거거든요. 예, 뒤에 거를 없애야 되는데 이거 안 없어지잖아요. 그죠?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요거를 락을 풀어야 되는데 락을 풀 때는 오브젝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언락을 예, Alt Ctrl 2 누르시게 되면은 락을 걸어둔 게 풀어지게 돼요. 클릭하면은 예, 이제 락을 풀어가지고 이제 움직여 이렇게 예, 움직이는데 예, 선택해서 버릴게요. 예, 선택해서 버리는데 근데 내가 작업한 거 어디 갔지? 어디 갔어요? 예, 없어진 게 아니라 흰색 바탕에 흰색으로 그려서 그래요. 그죠? 그러면은 컨트롤 A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컨트롤 A 누르게 되면 여기 있네. 색깔을 바꿔볼까요? 우리 검정색으로 바꿔볼게요. 얘를 그 검정색으로 바꿀 때는 필 컬러를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컬러로 바꾸시면 돼요. 예, 여러 가지 컬러 중에서 검정색으로 바꾸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인쇄를 하실 때 그 지금 옆에 보시게 되면은 CMYK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인쇄할 때는 CMYK로 작업해야 되는데 그 실질적으로 내가 검정색만 쓸 거야 라고 하게 되면요 사이안 0 마젠타 0 옐로 0 K 100 K100으로 해주셔야 돼요. 예. K는 그 검정색을 갖다가 예, 넣어주는데 그 잉크가 검정색만 100% 뿌려버려요. 예, 그래서 그 인쇄할 때 CMYK 4가지 컬러가 다 들어가면요 좀 약간 좀 떡진다고 하죠. 예,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인쇄하실 때는 검정색만 쓰고자 했을 때는 CMYK 중에 K 값만 100을 주고 나머지는 0으로 해주는 게 좋기는 해요. 예. 근데 이제 시각적으로 좀 표현하고자 하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대략적으로 로고 하나를 만들었네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아까 우리가 AI로 저장했잖아요, 그죠? 세이브로 이제 AI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인쇄소에 넘길 때는 여러분들 파일에서 Save As로 예, Save As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AI로 저장 하나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그 EPS 파일로 선택해서 넘겨주면은 인쇄소에서는 AI도 물론 받아들이긴 하는데 EPS 파일을 되게 좋아해요. 예, EPS 파일이 그 호환도 잘 되고 그리고 버전에 뭐 상관없이 잘 열리는 편이기는 해요. 예, 나름대로 EPS 파일에서도 버전을 물어보긴 하지만 그래도 AI보다는 EPS가 호환적인 부분에서는 잘 돼요. 인쇄소에서는. 그 다음에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다른 곳에 넘길 때는 버전을 좀 낮춰서 오케이 또 오케이 눌러서 세이브 해주시면은 좋을 듯 싶어요. 네. 요런 식으로만 작업을 해주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네.